네, 반갑습니다. 자, 엠뱅고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우선 리뷰부터 도와드릴게요. 어제 바로 편집을 했었고, 이제 금 관련된 종목, 이 금 가격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과도하게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 있으니까 좀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엘컴텍부터 리뷰를 이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아쉽게 3%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 관련된 종목들, 그러면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그 금 관련된 이 금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위험 선호, 그러니까 위험 자산 선호 심리 회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부분들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해가지고는 이제 결국에 수요와 공급단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단에서는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슈들과, 그리고 지금 이 파월의장이 지난 밤에 이 하원에서 연설을 좀 했었을 때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뜻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졌을 때,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뜻은 금리 인하를 너무 늦춰버리면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시장에서 우려하지 않았던 리스크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이 달러화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 즉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제 달러화의 가치가 내려갈 가능성도 올해 좀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이 원자재 가격들은 또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이 금 관련된 종목을 제가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밤에 이 금 선물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 물론 전일보다 좀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만약 오늘 밤에라도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이 선물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금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나 바이오나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만 이런 애들은 포트에 하나 정도 이 바닥 구간에 좀 있는 만큼 깔아두고 추후에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장중에 딱 2원이 모자랐습니다. 100원이나 좀 모자랐으면 좀 아쉽지 않을 것 같은데 2원. 그 2원이 모자라가지고 1차 목표가 체결이 안 됐지만 여전히 저는 금 관련된 종목은 아직까지 추세가 좀 살아있다. 이슈가 좀 부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포트에 많아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요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장중에 6% 이상 거의 7%에 가까운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쉽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BM 쪽 관련된 수요를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사실 NCF 쪽에서 MR 머프 방식으로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은근히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결국에 수요를 잡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DRAM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여전히 높아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HBM 쪽 관련해가지고는 올해는 이 수율저하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측 장비뿐만 아니라 이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앞으로의 관심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넥스트나 인텍플러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충분히 좀 긴 관점에서도 오히려 빠졌을 때 또는 이 과대 낙폭이 됐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이나 RSI 단기 과매도 구간에 들었을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 오늘은 좀 실패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 종목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그동안 신고가 경신하지 못했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밤에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지금 퀄컴도 그렇고 그동안에 좀 가지 못했던 기업들도 이제는 이런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장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AI 반도체 쪽이 시장에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을 주도했다면은 앞으로 기존의 레거시 공정들, 전공정이나 장비, 소재 이쪽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 DRAM 쪽 관련해가지고 1분기 흑자전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반도체 종목들을 구분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약간의 비중이 축소는 되겠지만 긴 관점에서 말했을 때는 전공정 쪽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가다가 좀 꺾이느냐? 저는 오히려 인터배터리 데이나 이런 아마켓 쪽과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좀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인터배터리 데이가 오늘 마감이 되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나 뭐 최근에 삼성 SDI 쪽 관련해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수급이 그쪽으로 좀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들 소멸이 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뭐 레거시 공정 쪽이든 아니면 뭐 장비나 뭐 전공정 그쪽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물론 뭐 단기적으로 뭐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이 워낙 이틀 연속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다가 눌렸을 때 그런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끼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최근에 이슈 부각이 한번 받았던 종목이고요. 슈팅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지만 지금 눌려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가는 51,500원이고요. 종목명은 프로텍입니다. 자,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AI 반도체용 이 레이저 본딩 장비 새로운 제품을 뭐 앞으로 출시한다, 뭐 양산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3일 전에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글로벌 오사트 기업들이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 이 디스펜스 쪽에 대한 장비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기초적으로 보면은 뭐 사실 뭐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르스 테크놀로지나 뭐 인텍플러스나 뭐 다른 이런 HB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이 삼각수렴 패턴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2월달 중순 들어가지고 그 패턴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전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 매물 소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직전 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ASE와 같은 이런 이 글로벌 오사트 기업들을 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관련된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TSMC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쪽과 관련된 이야기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뭐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우리가 눌렸을 때도 모아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 보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이제 보통 종목들 매매를 했었을 때 너무 관심이 없는 종목보다는 최근에 한 번이라도 어떤 이슈 때문이라도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래가 터져줘야지 그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물량들이 세력들이든 아니면 트레이딩하는 이런 투자 주체들이든 아무튼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판 하부에서 레이저로 칩을 부착하는 어떻게 보면 레이저 본딩 장비 쪽 관련해서 이제 양산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오사트 기업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은 동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뭐 디스펜서나 뭐 이런 장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HBM 관련된 수혜주나 이쪽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최근에 덜 갔다라는 그 부분이 제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 왜 못 가느냐? 이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로봇도 될 수 있고 기술주나 성장주 쪽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을 때는 사실 미국의 이런 통화 정책이나 이런 매크로 환경 자체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지난밤에 이 파월의장이 발언을 했듯이 금리 인하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기업들이 갔었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밤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같이 따라갔고요. 결국에는 이 상원에서 발언했던 파월의장의 발언은 그때 당시에는 중립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했다면 하원에서 발언했던 그 발언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다시 높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투자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를 못 가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미국 지수를 봤었을 때는 뭐 다우는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S&P 500, 나스닥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러셀 2000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는 아쉽게 지수의 반등 자체, 미국장의 반등 자체는 나스닥 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잃어가지고 좀 땡겼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셀 2000 지수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매니저님 그 반도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전략이 좀 맞아가지고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어떤 AI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쏠릴 때 좀 수익률이 많이 좀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 랠리를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수가 좀 뒷받침이 좀 돼야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이 반도체 기업들이 움직여야 밑에 따인 종목들도 움직일 것이고 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도 저기 상승이 나오는 어떤 부분들인데 시장에 대한 관점이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게 또 반도체 쪽에 대한 또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이 궁금하고 이 반도체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더욱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올해 한 해까지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주도주의 1순위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길게 봤었을 때는 물려도 반도체가 맞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사실 자제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엑시콘이라는 기업을 며칠 전에 편입을 해가지고 며칠 만에 41%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편입을 했던 자리를 보면은 시장에서 이미 관심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 CXL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공개 방송에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뭐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투자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급등하기 전에 앞으로의 일정이나 또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바닥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몰래 쳐다보기는 합니다. 근데 매수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긴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정, 장비나 뭐 소재 쪽 이쪽은 끌고 가기에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된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확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HBM 관련된 종목들도 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성장성이 좀 있겠지만 최근 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함께 약간 과도하게 오른 측면들도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강약 조절을 하시되 전공정 관련된 뭐 소재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긴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약간의 어느 정도의 흐름은 좀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자체는 우선은 뭐 저는 약간은 상방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눌리게 된다면 그때는 또 좋은 기업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 58,500원, 2차 목표가는 69,500원이고요. 자, 손절라인 때는 4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